안녕하세요. 최근 기초연금이 인상됐다는 소식은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내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왜 똑같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신 분들 적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연금을 올려주겠다고 발표했는데 실제 수급액은 그대로였던 그 이유. 오늘은 그 숨은 구조와 2026년부터 달라질 변화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왼손으로 주고 오른손으로 가져간다는 말이 회자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이 인상돼도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구조 때문이죠. 그 배경을 살펴보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제도임에도 과거에는 두 제도가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즉, 기초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그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구조였던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기초연금으로 30만 원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는 그 30만 원이 빠지는 방식이었죠. 결국 실수령액은 거의 변함이 없고 기초연금 인상의 의미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실제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어르신이 전체 수급자의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기초연금 인상 혜택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애초에 왜 이런 방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졌을까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분석합니다. 첫째, 제한된 복지 재정안에서 중복 지원을 피하려는 의도. 둘째, 기초연금을 단순히 소득으로 분류하던 기존 계산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구조는 기초연금의 본래 취지, 즉 노후소득 보완과 빈곤 완화라는 목표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셈입니다.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 중복삭감 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핵심은 단 하나,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가 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대로, 생계급여는 생계급여대로 각각 온전히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40만 원을 받더라도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연금 인상이 실제 생활비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소득 보장 체계 전반의 큰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개편은 단 하나의 제도 변경이 아닙니다.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추진됩니다. 첫째, 앞서 말한 중복삭감 폐지. 둘째,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 셋째, 기초연금 자체의 단계적 인상입니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 수치는 각종 복지 수급 자격을 정하는 기준선으로 사용되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이 기준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꾸준히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준선이 올라가면 이전에는 소득이 약간 높아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분들도 새롭게 수급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즉, 복지의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자체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현재 30만 원대 수준의 연금을 향후 40만 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요약하자면 2026년 이후에는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생계급여 대상이 넓어지며 기초연금 자체도 올라갑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맞물리며 실질 소득의 3중 상승 효과를 낳게 됩니다. 중복 삭감이 사라지면서 기초연금 인상분이 그대로 반영되고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누리며 연금액 자체 상승으로 기본 생활비 여력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현재 추정치에 따르면 2026년부터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약 122만 원, 2인 가구는 약 195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개인의 소득 재산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도하에서 인상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실질적인 소득 증가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통장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생활의 안정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달 몇만 원이라도 추가 소득이 생기면 난방비 부담을 줄이거나 필수 약품이나 영양제 구입 혹은 병원비 충당 등 실제 생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죠. 과거에는 연금 인상분이 생계급여에서 빠져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손에 쥐는 돈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기초생활 안정의 실질적 개선입니다. 좋은 제도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될 때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급여가 잘못 산정되거나 추후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곧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제도 개편에 맞춰 개인 재정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늘어난 수입을 어떻게 활용할지, 또 다른 복지 혜택을 새로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셋째, 공식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누리집 KR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를 통해 최신 안내를 꾸준히 확인하세요. 이번 개편은 단순한 급여 인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의 노인 복지 체계가 보다 실질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변화는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등 다른 복지제도의 구조에도 새로운 논의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재정 속에서 복지 확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과제도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중복 삭감이 폐지되고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 기초연금 자체가 상승합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복지 철학과 시스템 전반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변화입니다. 그동안 왜 연금이 올라도 생활은 그대로일까라는 답답함을 느껴오셨던 많은 분들에게 이번 개편이 실질적인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생계급여 제도 변화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생활에 실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